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 말달리자의 박혜준입니다. 경기도 대표 유적 가운데 하나인 독산성은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 장군이 왜군 수만 명을 격퇴시킨 승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산시가 옛 모습을 되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독산성 복원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신 패널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강진갑 교수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독산성 시민문화포럼의 김귀근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독산성 하면 오산시의 유일한 국가사적이죠. 예. 먼저 그 복원의 가치와 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먼저 할 말씀 주시죠. 독산성은 사적 1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독산성 자체가 산성 위에 올라가 보면 주변이 확 경관이 트여 있고요. 이 산성 자체가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군사기지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독산성이 군사기지로서 가장 그것을 발휘한 것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입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파죽지세로 평양까지 밀고 갔다가 그 뒤에 명군이 참전하고 난 뒤에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빨리 수도 한양을 탈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수도 한양을 되찾기 위한 군대의 진격을 일본군이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부닥친 곳이 어디냐면은 독산성인데요. 당시 권율 장군이 독산성에 군을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을 때 일본군이 포위를 하죠. 그런데 산성 내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위를 하면은 권율이 항복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권율이 여기서 기민책을 씁니다. 뭐냐면은 말에다가 쌀을 부어서 마치 물이 남아서 말을 모욕시키는 것처럼 저걸 기만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왜군이 이 권율의 기만책에 속아 넘어서 포위를 풀고 도망갈 때 이 뒤를 권율 장군이 쫓아가서 왜군을 경멸시키죠. 그리고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상당히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복원의 중요성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예. 자, 의장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죠. 독산성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예. 독산성의 가치를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산성은 그 군사시설로서의 그 역사적 가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효와 위민의 공간으로서의 가치. 또 세 번째는 영조, 사도세자, 정조, 3대 왕이 다녀간 유례없는 그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군사시설로서의 가치는 백제 시대에는 그 낭랑의 침입을 막는 백제군의 최전방 요새였고 조선 시대에는 그 왜구를 막는 그 군사 요충지로서 수원 부읍지의 그 산성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임진왜란 때는 그 권율 장군의 그 세마병법으로 왜군을 그 물리침으로써 그 다음에 있는 그 행주산성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 효와 그 위민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로서는 1760년에 그 사도세자가 독산성을 방문해서 근처에 그 나이든 백성 그 부노를 만나서 그 위로했습니다. 그에 그 30년 후에 1970년에는 그 정조가 아버지 그 사도세자에 대한 그 추모의 효심으로 아버지처럼 역시 그 독산성에 올라서 근방에 있는 그 분호들을 위무함으로써 효와 그 위민의 그런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조, 사도세자, 장조 그 3대 왕이 들렸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했는데 네. 그 사도세자는 그 사후에 그 장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추존이 된 바 있어서 역시 그 3대 왕으로 불리워도 큰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런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 산성을 복원하는 그 중요성은 이와 같이 그 역사적, 그 문화적, 그 인문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국가적인 자산을 복원해서
후대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또 시민들의 그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그 문화 상품화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활용하는 것이 그 복원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가치 또 지리적인 가치가 있는 독산성이 오산 시내, 오산시의 유일한 국가 사적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오산시에. 예, 복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서죠. 예, 예. 함께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문화재청장께서 그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그 시민이 주축이 돼서 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국가 차원에서 그 후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할 일이 있으면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산성 그 답사 과정에서 산성의 그 복원과 그 활용에 있어서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관통하는 큰 틀에서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지의 그 조언도 있었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에 그 모 기자가 수원 그 화성과 그 행궁을 그 복원하는데 천문학적인 많은 그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관광 수입이라든지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 그러면 독산성도 그럴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우려를 그 표명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어떤 그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도 그 복원에 따른 그 관광 수입 등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은 관련 그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미리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대부분이 보게 되면 그 복원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복원 후에 그 운영 소프트웨어, 네. 그 중요성을 그 놓치는 그 우를 많이 그 범하게 되는데 예. 이런 우리가 그 독산성을 복원할 때는 이런 준비를 소프트웨어 준비를 미리 해서 경제적 효과도 우리가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랬군요. 자, 교수님, 역사적인 사적을 복원하고 그걸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제적인 가치까지 생각해서 복원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역사적 사적 복원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그 자체 또 역사적 가치 자체를 찾는 것에 있지만은 그것이 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수원 화성의 예를 들었지만은 실제로 그 화성이 복원되고 난 뒤에 수원시가 화성을 소재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관광 상품들도 많이 개발하고 그 지역 경제 유발 효과들도 있고요. 네. 하나의 그 예를 든다고 하면은 수원이 매년 화성 문화제를 개최를 해 나가는데 화성 문화제를 개최하고 난 뒤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최된 그 화성 문화제의 경우는 한 520억 원 정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여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그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것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산에서의 독산성을 복원할 때는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은, 오산에 있는 독산성 자체가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조와 사도세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남부가 정조를 주제로 하는 아주 넓은 그 문화유산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죠. 오산 독산성이 중심이 되고 그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독산성이 올라가면 잘 보입니다만은 그 화성에 이제 윤건능이 있고요. 그다음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원에 화성이 있고 또 지지대 고개들이 있죠. 이 전체를 굉장히 연결시키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정조를 주제로 하는 문화 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 정부가 그동안 부여라든지 또 경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역사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제 훌륭하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경기 남부 오산을 중심으로 한 화성, 수원도 충분히 정조를 주제로 해서 하나의 문화지구로 조성을 하고 집중적으로 복원하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독산성 새마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그 주변이 정말 자풀이 무성하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자풀산성으로 불릴 정도로 개발이 소홀해서 관리가 소홀해서 많은 분들의 또 걱정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현장 답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예. 실제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는 예. 뭐 그 전에 특히 삼남길 복원을 해 나갈 때 네. 이곳에 이제 그 삼남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좀 올라가 봤는데요. 수원의 하성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때가 많았습니다. 예, 성벽도 그렇게 충분히 복원 정비된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남문인 그 전날 문로도 지금 없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은 정조를 주제라 하는 이런 성곽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독산성만은 제대로 좀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가보신 분들이 다 교수님처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의장님께서 현장 답사를 이제 직접 다니셨잖아요. 보니까 그 주변 성곽이 훼손된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냥 문화사적을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그 2주 전에 그 독산성과 규모가 비슷한 그 경북 그 문경의 그 고모산성이라고 하는 데를 그 답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거기 일부는 이제 그 복원이 됐고 일부는 복원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복원이 안 된 부분은 막 독산성과 뭐 비슷했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독산성과 비교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관리의 그 관건은 그 문화재에 대한 그 시민 의식, 그 산성에 있는 돌 하나라도 그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한 그 관리에 필요한 그 예산, 인력 이런 것이 그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잘 보고 가꾸는 시민 의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쟁점 토론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난 10일 있었던 그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 울산시 독산성이 본격적으로 복원이 되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건데 이 복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까지 그 수년간 그 독산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 시민단체 그리고 학자들이 그 역사적, 그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그 연구와 그 재조명 작업을 해왔고 예. 또 그 독산성에 서식하는 그 식물이라든지 곤충 등을 그 조사하는 그 생태학적인 그런 분야까지 조사와 연구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그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이제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산성을 복원해 보자는 그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고 예산 문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그 NGO인 그 시민단체에서 복원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 계획의 확정은 복원 방침이 정해지고 그리고 복원 주체가 구성돼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그 발굴이라든지 그 복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또 재정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일정이 그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 논의 과정에서 그 시민단체와 그 학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네. 그런 그 희망하는 선에서 복원에 대한 그 순서와 일정 그리고 소요 예산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내년에 그 독산성 복원 타당성 그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예. 독산성 1차 시굴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생각이고요.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에 이와 병행해서 독산성 2차 발굴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만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2016년에는 독산성 복원과 그 역사 문화 관광 자원 조성 그 기본 계획 그 용역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예산 한 7억 원 정도 소요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 조성에 대한 그 실시 설계. 네. 그다음에 17년부터 18년까지는 그 조성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시민단체와 그 학자들의 생각이고요. 전체 예산은 한 37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기간은 한
5년 이상, 5년 내지 한 7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함께 고민을 해봤다.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의 문화 사적을 살리기 위해,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보자라는 것을 고민해봤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복원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치에 대해서는. 하지만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복원을 진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산성 네. 복원에서는 그 남한산성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남한산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남한산성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15년 이상 긴 준비를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남한산성의 경우는 그동안 띄엄띄엄 소규모로 복원이 이루어지다가 1998년에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을 하면서 기본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크게는 그 기본 계획의 틀 위에서 또 진행해 나가면서 또 조금씩 수정을 하였지만은 14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남한산성 복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가 민관 협력 하에서 독산성의 복원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민간 협력의 진정한 민간 협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민단체가 의견을 내고 관이 해나가는 것이 민간 협력이 아니고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해서 기구를 만드는 거죠. 남한산성의 경우는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이라고 하는 관과의 별도의 기구를 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채용을 합니다.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그동안 이 사업을 쭉 추진을 해왔죠. 그러면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시설 관리는 여전히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복원이라든지 활용 이거는 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이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처럼 모집 변경해서 바뀌지도 않고요.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나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성곽의 또 남한산성의 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또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체계 있게 쭉 그동안 준비해오고 예산만 하더라도 자치단체 이 독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만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예산들을 끌어들여야 되죠. 이런 일들을 해 나갔는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서 마침내 어저께 세계 문화유산 등재라고 하는 아주 모든 국민들이 기뻐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그래서 독산성도 남한산성 예가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복원에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기관, 독립기구가 만들어져야 그럼요. 된다는 예. 얘기신 것 같은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요. 예. 이제 재선에 성공한 곽상욱 시장께서 공약으로 이 독산성 복원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복원한다는 계획이셨는지요? 예, 그건 예. 의장님께서 제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곽상욱 오산시장이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네. 독산성을 그 한류 문화 관광 도시로 그 발전시키겠다는 그 공약을 독산성 현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소속 그 정당의 그 안민석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그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그 발표를 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도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이번 간담회 때는 그 이제 문화재청장을 초청해서 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그건 공약과는 그 무관하고요. 예. 간담회는 이제 그 시민단체 몇 개의 그 시민단체와 그 안민석 의원실에서 이제 주관해서 주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주관해서 초청 간담회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곽 시장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네. 거기에 그 도의원, 시의원 그 후보들이 대부분 다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민선 6기 시장으로 아직 그 취임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추진 계획은 현재 그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선거 공보에 그 제시된 그 공약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조대왕 그 효 테마 파크 건립과 신한류 뿜 견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6가지 그 공약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수원 화성, 삼남길, 윤건릉, 그 용주사와 연계된 그 독산성 일대의 효문화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청소년 그 효 문화 수련원을 설립하고 한류 아카데미 설치, 보족사 템플스테이 등을 그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한류 문화타운을 조성해서 한옥 그 체험마을이라든지 무예 24기 교육관, 조선시대 그 병영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더 마파크, 말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궁도장을 건립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그 네 개의 그 성문이 있는데 그 문루를 복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올 하반기에는 그 남문인 그 진남루를 약 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겠다고. 현재 지금 그 복원 추진 타당성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북문, 서문, 동문은 2015년 이후에 그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약 한 9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세마대지 그 관광 안내판 설치라든지 독산성 그 옛길 복원, 마지막으로 독산성 그 진입 주차장을 약 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공약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예. 독산성 주변으로 굉장히 개발할 것들이 많다는 게 또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자, 이것들이 이제 일종의 컨텐츠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제 시장께서 이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복원 또는 개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순서도 정하게 되겠고 또 거기에 와서 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복원들이라든지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원과 관련돼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성벽이라든지 또는 건축들의 이제 복원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시설물들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여기 들어있는 굉장히 소프트웨어들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독산성의 경우는 다른데 못지않게 이제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뭐 사도세자라든지 정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제 근율 이야기도 하게 되지만 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양으로부터 제주까지 이어지고 또 이것이 한양에서 이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이어지는 이 삼남길 선생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유배가는 사람들이 지나갔던 길들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 종군을 하기 위해서 지나갔던 길이기도 하고 또 백의 종군 지나가면서 이 독산성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백의 종군을 하기 위해서 독산성을 지나가게 됐었을 때에 이 짐들이 가져가는데 말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이제 말들이 지쳐 있으니까 그 당시 황천상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을 따라다니던 수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을 백의 종군 유비할 때 쓰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말이 전 재산인데도 이것을 장군에게 주게 되면은 자기 전 재산 다 날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천상이 왜 그랬는가? 그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임진왜란 당시에 대단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이순신 장군을 도우는 길이 나라를 도우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목이 말라하죠. 목이 말라하니까 또 여기 보면 이제 조발이라고 하는 독산성 시킨 수문장이 또 술을 대접을 합니다. 술 대접 자체는 간단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목의 갈증도 풀고 그날 난중 일기를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은 백의 종군로에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있던 경기도민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랑, 이거는 단순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그 당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의 그런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찾아내서 이야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거리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한 콘텐츠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성곽의 어떤 시설물적인 보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곽에 따른 이야기나 역사적인 부분들을 조금
스토리화해서 어떻게 그렇죠. 개발을 좀 예. 했으면 한다는 게 교수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 의장님 아까 이제 그 공약 내용 부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부각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 개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까? 예, 그 콘텐츠 개발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로서 그 스토리텔링식 콘텐츠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 스토리 콘텐츠, 그 스토리텔링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그 마케팅 뭐 다 비슷한 그 개념입니다. 그 세계적인 그 스토리텔링의 그 구루, 그 스승이라고 하는 그 미국 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로버트 맥기 교수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다로, 달로, 또 대통령궁으로, 농부의 집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스토리는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그 간접 체험, 그리고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만족, 또 이에 따른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상품이나 그 서비스에 부과시켜서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감성과 낭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대한 그 제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없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내의 그 몇 가지 그 스토리텔링식 그 콘텐츠 개발에 대한 그 예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원 그 팔달문 그 시장은 그 왕이 만든 시장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수원 화성을 축조한 후에 그 정조 임금께서 그동안 그 수고한 그 기술자들을 그 모아서 그 연회를 하는 자리에서 불치무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 취하지 않으면 못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그 문헌에서 찾아내서 이것을 재료로 해서 그 스토리텔링 그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그 술잔을 권하시는 그 정조 임금의 그 조형물을 시장에 설치하고 유명한 그 만화가인 그 이현세 만화가에게 의뢰해서 시장의 내력을 12컷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패널로 거는 등 그 스토리를 활용한 그 시장 마케팅을 했습니다. 전주의 그 한옥마을에 가면은 그 꿀실 다과라고 하는 그 한과를 파는 집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집은 이것을 임금님의 과자라고 하는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즉 그 안내판에다가 임금님의 과자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하에 전주가 그 이태조의 그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태조의 그 어진을 그 안내판에다 사진을 넣고 그 꿀실 다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옛날에 그 궁중에서 외국 사신들이라든지 임금님께 대접했다는 그런 스토리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미있는 스토리에 흥미를 느끼고 줄을 서서 이 꿀실 다과를 사는 것을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 외국 사례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그 스위스에서 만든 그 가방 그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이상 그 사용한 그 트럭의 그 폐 방수천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평균 한 50만 원 정도씩 그 받는다고 합니다. 1993년 그 회사 설립 후에 약 한 300만 개 이상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소재라든지 같은 그 디자인의 그 방수천이라도 그 헌 정도라든지 그 묻은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그 희소성과 그 차별화로 대박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 폐 방수천 그 수집하는데 너무 많이 애쓰지 말고 새 그 원단을 주문해서 만들면은 예쁜 모양의 가방을 만들 수 있을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창업자인 그 마르쿠스 씨는 그렇게 하면은 그 스토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객들은 그 스토리가 있는 제품이나 그 문화 콘텐츠에 그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식 그 문화 콘텐츠를 독산성 개발에도 그 응용하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하고 권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저희가 스토리텔링 어떤 이야기와 연계된 문화재를 좀 그 복원하고 알리겠다 이런 얘기신 건데 각
그 요소마다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이야기나 누구나도 이해하기 쉬운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도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산시 독산성의 독자적인 개발이 아니라 화성과 또 다른 윤건능과 연계를 해서 어떤 벨트식의 그 문화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예. 자, 지역과 연계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수반돼야 될까요? 우선 이제 그 3개 지역이 공동으로 예. 같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노력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조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조의 효를 주제라는 강비한 이제 문화관광벨트가 만들어질 텐데요. 효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또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효가 조선시대에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또 젊은이들한테 또 며느리들한테 효를 이야기했었을 때 뭐 그렇게 매력적인 키워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조의 효를 이야기를 할 때 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이 효 자체를 우리 시대에서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효를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어떤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재해석을 하고 가족 사랑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또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조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또 전통적인 효와 관련된 것들을 재현하면서 또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재해석한 상태로서의 어떤 가족 사랑을 프로그램으로 넣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문화 벨트가 만들어지고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그 문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우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독산성이 문화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예. 우산시의 발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문화재라든지 많은 그 관광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역의 어떤 개발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독산성을 소재로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이제 복원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간들에 대한 하도베어 건설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는 좀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든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독산성에 대한 복원 활용 기본 계획을 세운다니까 그 기본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문화유산에 대한 것들도 하고 또 이제 생태의 문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더 컨텐츠 관련된 기본 계획들을 잘 세우고 또 지역 경제의 활용도를 좀 잘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단순히 문화유산 복원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남한산성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남한산성의 경우 그래서 문화유산 복원 사업단이 아니고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중장기적으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도산성이 좀 의미 있는 그런 문화유산의 복원 활용 그리고 또 이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의장님께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하셨던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분야의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자, 어떤 안들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그 지역 개발과 그 연결된 어떤 그 노력을 해야 우리가 그 독산성 그 복원과 그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예.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먼저 그 성공 그 확률을 그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오산시의 그 여건과 그 환경에 맞는 그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그 독특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막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 짝퉁은 안 됩니다. 보면은 딱 그만한 어떤 그런 그 지역 개발 문화재 복원 후에 그 관광 상품들이 많은데 예. 오산시만의 그 블루 오션을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민간 산학의 어떤 그 연구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전문가의 지식과 그 시민의 그 다양한 그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보다 정교하고 그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과 중장기적인 그 실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와 함께
그 다양한 그 콘텐츠를 개발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시민과 함께하는 그 싱크탱크를 운영함으로써 오산시의 그 맞춤형 문화 서비스 산업 정책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예. 사업 실행에 있어서의 그 성공률을 높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 모든 그 사업은 문화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그 수행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문화재를 복원하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역 개발과 연계가 물론 돼야 하고 또 문화적인 또 경제에 대한 활성화 효과도 누구나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우선이 또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문화재 복원 및 거기에 따른 그 경제적인 효과는 참 저희가 가늠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시민들의 그 열정이라든지 또 정치인들의 그 헌신 예. 또 국가의 그 적절한 그 지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그 한옥이라고 하는 그 문화재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그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이죠. 전주 한옥마을을 아, 저희가 많은 우리가 분들이 좀 가보셨을 거예요.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주대학 그 산업협력단에서 작년도 전주 한옥마을의 그 경제적 효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작년 1년 동안에 전주 한옥마을에 508만 명이 다녀갔고요. 3년 새 상가가 100곳에서 305곳으로 늘었고 예. 이곳에 그 작년도 한 해 그 상가 매출만 458억 원, 그다음에 그 고용 유발 효과가 3,600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오산시는 그 수도권의 그 위치에 있으므로 그 접근성에 있어서 전주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오산시장이 공약한 그 한류 문화타운이 그 활성화된다면은 인천공항과 가까운 그 오산시에 외국 그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기대가 돼서 큰 그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수치적인 부분, 또 일자리 창출,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에 독산성이 있다는 거 하나를 세계, 아니 전국에 알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역성을 강조하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 그 복원 활용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제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크지만은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즉 주민에게 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크죠. 이 독산성 자체가 우선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독산성의 그 복원을 콘텐츠로 활용해야 할 때는 그 지역의 생태계와 연계를 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역사에 대한 자부심 또 그런 생태적인 환경에 대한 자부심들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서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독산성 복원에 있어서의 민가 간의 협력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고 저는 또 민가 간의 협력 방안을 단순히 미니 아이디어를 내고 간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들이 협력한 하나의 조직 경기문화재단의 그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요. 독산성 같은 경우 오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독산성 문화재가 열리고 있죠. 근데 이제 독산성 문화재에 대해서 최근에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가 보통 의뢰한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효과들을 보면은 가끔은 이 의뢰한 측의 것을 생각해서 좀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도 약간 좀 부풀리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논문의 경우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한 젊은 학자가 자기 학위 논문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객관성이 높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조사를 보면은 2012년도의 축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오산 시민 중에서 이 축제에 한 25% 정도가 참여했다고 한답니다. 25% 참여했으면은 작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축제에 시민의 25%가 참여했으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주민들에 대한 반응을 조사를 하였었을 때 그날 굉장히 그 역사적인 프로그램도 있었던 거고 공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대중 연예인을 또 초청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연예인들 초청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은 생각 밖으로 그 조사에 의하면은 연예인이 초청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나쁜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가 가지고 역사성 살리고 또 공연 프로그램들 좀 많이 넣는 게 좋겠다. 예. 왜냐하면은 오산시가 다른 대학보다는 그런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지역의 문화예술에 있는 역량들 잘 살리고 이들 잘 살려서 좀 이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또 시민의 역량을 제고한 상태의 문화예술제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독산성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또 그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관되게 시민들이 상당히 중심이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다른 지역이 잘하지 못하는 좋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독산성의 가치 그리고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패널들 모시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기근 의장께서는 시민 입장에서 민간, 지금 이제 독산성 시민문화 포럼에 계시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이 독산성 복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교수님께서는 학문적인, 역사적인 의미의 이 독산성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독산성 그 복원과 그 독산성을 그 중심으로 한 그 서비스 문화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그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산시는 그 지역적으로 그 제조업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되는 도시입니다. 주변에 이제 대도시 수원이라든지 화성, 그 평택의 그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고 결국은 서비스 산업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되는데 독산성 복원을 통한 그 문화 서비스 산업의 어떤 그 중요성이 여기에 있고요. 그 우리나라 그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볼 것 같으면은 그 OECD 경제개발 그 기구의 그 회원국 중에 최하입니다. 그 OECD 평균 72%인데 우리나라는 57%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올해 그 대통령 그 신년회견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중에 5대 유망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그 집중 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지난 2월 26일 날 서비스 산업 발전위원회를 열어서 경기도 서비스 산업 비전 2020을 수립하기 위한 그 전문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산시는 그 선진국들의 그 서비스 산업 발전 추세에 편승하고 정부와 그 경기도의 그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의 그 발전의 단초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독산성 그 복원과 함께 추진하는 문화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은 아주 그 시적절하고 예. 중요한 그 오산시의 그 시정 방향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또 누구보다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개발이 좀 복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교수님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경기 남부 지역이 수원, 화성, 오산이 그 정조를 주제로 하는 문화 벨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수원은 화성이라든지 또 화성의 윤건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원들이 많이 이루어진 편인데 여기에 비해서 오산의 독산성이 복원, 정비,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이번 기회에 독산성에 대해서 제대로 복원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원, 화성과 협력을 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정주를 주제로 하는 문화관광 벨트의 출발이면서 완성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단순히 그 역사적인 것을 생각을 해나갈 때에 그것을 단순히 문화예산을 복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서 이제 좀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독산성 하면은 정조의 효를 생각할 수 있는데 효를 전통적인 효에서 머물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족 사랑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독산성 문화재가
일종의 가족 사랑 축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순신의 백의 종군이라든지 건율의 그 세마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뭐냐면은 건율이나 이순신의 경우는 그 장군으로서 국가에 충을 다한 것이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충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결국 뭐냐면은 이 국가라고 하는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를 외적의 침입으로서 막겠다고 하는 어떤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군으로서 저는 자기 책임을 다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실제로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 안전이라든지 공동체의 헌신 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독산성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건율 장군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회적 지도자들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임, 또 이것을 시민 전반으로 저는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독산성에서 나온 이런 역사 이야기를 역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의 가족 사랑 이야기,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 책임 이런 시민 의식으로까지 연결시켜 준다고 하고 그것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독산성을 소재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의 문화, 또 역사의 발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독산성 복원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산성 복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 남부의 대표 관광 코스로 성장하겠죠. 하지만 아직 밝은 청사진뿐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 관계 당국의 행정적인 지원과 고민이 계속돼야겠습니다. 오늘 말달리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